2020년 1월, 지금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갑작스러운 위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경제 구원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1장입니다. 검은 1월. 2020년 1월 말 금융시장을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인 그날의 사건들을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미국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시카고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무섭게 사상 최악의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고 나스닥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마저 82,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죠.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캐피털 은행의 파산이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2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은행이 불건전한 상태라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혹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연쇄 파산의 공포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를 불러온 걸까요? 제2장 파월의 실책입니다. 네, 시장 붕괴의 진원지는 바로 연준, 연방준비제도였습니다. 연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어떻게 시장의 숨통을 끊어놨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기가 터지기 불과 이틀 전이었죠. 1월 28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해버립니다. 경비 둔화 신호가 명백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 결정이 유동성 경색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지적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겁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10대 2,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한 2명은 금리를 25bp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명백한 균열이죠. 특히 반대표를 던진 월러 이사의 이 한마디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25년 신규 고용은 사실상 제로, 집, 나다. 이건 사실상 고용시장이 멈춰 섰다는 명백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연준 지도부는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이 고집이, 이 아집이 시장의 돈줄을 말려버린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3장입니다. 트럼프의 결단. 연준이 이렇게 선을 놓고 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시장을 구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죠.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카드는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이었습니다. 이건 연준을 거치지 않고 재무부가 직접 시장금리를 찍어 누르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첫째는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려가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거고요. 둘째는 환율안정기금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연준 허락 없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방어적 경제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율안정기금 ESF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연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재무부의 비밀병기 같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든 거죠. 제4장, 사법적 심판과 그림자 연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단순히 돈을 푸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연준의 수장을 갈아치워서 통화정책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1월 10일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28일 파월은 금리 동결을 강행하죠. 그러자 바로 이틀 뒤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준 의장은 케빈 워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법무부가 내건 혐의는 연준 본부 건물 수리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진술 혐의였습니다. 물론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행정부 입장에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본 거죠. 새롭게 지명된 케빈 워시. 이 인물은 한마디로 행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 철학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트럼프의 사랑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를 실상의 그림자 의장으로 받아들이며 대규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행 번영의 시대. 2026년 1월의 이 위기는 결국 낡은 관료주의의 한계를 드러냈고
트럼프의 직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장기적인 비전은 바로 트럼프 계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부터 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000,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의 씨앗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거죠. 모든 미국인을 주주로 만들겠다는 정말 담대한 구상입니다. 결국 모기지 금리를 내리고 이 트럼프 계정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낡은 통화 정책의 틀을 깨고 행정부가 직접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결국 누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데이터 뒤에 숨어 현실을 외면한 낡은 관료주의의 고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본 대통령의 직관이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